감성 담은 손글씨 주쌤입니다. 오늘은 책갈피를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준비한 재료는 머메드지 엽서입니다. 일반 도화지보다 좀 두껍고 색상도 다양하고 종이 표면이 울퉁불퉁한 것이 특징인 것이 머메드지거든요. 좀 두꺼운 종이라야 책갈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엽서를 준비했다면 먼저 반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둥근 모서리를 똑같이 잘라볼게요. 펀치로 구멍을 내고 손가락 길이 2배만큼 정도 자른 끈으로 묶어봅니다. 끈은 길이가 너무 길거나 짧아도 보기 싫으니까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막끈도 좋고 실 매듭도 좋아요. 어떤 끈이라도 상관없겠지만 이왕이면 종이 색상과 어울리게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이번엔 둥근 모서리를 한쪽은 직각으로 자르고 한쪽은 둥글게 다시 잘라볼게요. 펀치로 구멍을 내고 끈을 넣고 링 쪽으로 두 끈을 잡아 빼는 방법이에요. 이번엔 세로로 잘라 볼게요. 머메드지는 다양한 색상이 있어요. 이 색상은 크라프트지라고 해요. 책갈피가 쓰이는 곳은 책 사이에 끼우기도 하지만 선물 포장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봉투에 넣어 손편지를 전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다른 색 엽서들도 잘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책갈피를 준비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머메드지의 색깔은 크라프트지, 블랙, 화이트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엽서의 색깔에 맞게 다양한 글씨와 그림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갈피의 색상과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재료로 책갈피를 꾸미고 그 그림에 맞게 글씨도 다양하게 써볼게요. 오늘은 색연필 그림과 수채화 그림 그리고 도장을 이용한 간단한 글씨도 써볼게요. 먼저 붓펜으로 세로로 오른쪽이 치우치게 글씨를 써볼게요.
붓펜을 다룰 땐 천천히 정성 들여서 감성다문이란 글씨는 붓펜으로 굵게 쓰고 네임펜으로 예쁜 손글씨라고 써볼게요. 럽스에 글씨를 쓸 때는 항상 가장자리가 껴들어진다는 느낌이 안 들게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글씨를 쓰세요. 이번엔 도장을 찍을 건데요. 머메드지는 올록볼록하기 때문에 그냥 도장을 찍으면 깨끗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A4지나 화선지에 도장을 따로 잘라서 찍어서 잘라서 붙여볼게요. 자른 종이에다가 풀을 묻혀서 도장의 빨간 인주 색깔이 크라프트지의 색깔과 잘 어우러져 멋을 냅니다. 책갈피에 글씨 쓴 위치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번엔 선생님 이름을 써볼게요. 혹시 붓펜으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쓰고 싶다면 선생님 연락처로 카톡으로 문의를 하면 그 친구의 이름을 써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따라 연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장을 잘라 붙이고 굵은 선생님 이름 밑에 감성 담은 손글씨라고 얇은 네임펜 글씨를 써 넣습니다. 굵은 글씨와 얇은 글씨가 함께 있으면 더 멋있는 디자인이 됩니다. 이번엔 가로로 놓고 글씨를 써볼게요. 유지경성이라는 사자성어예요. 이 사자성어의 뜻은 이루려고 하는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예요. 여기에도 도장을 찍어서
둘러붙이고 분위기를 내봅니다. 자, 이렇게 크라프트지에는 글씨만 써놓고도 멋있는 작품들이 됐죠? 자, 지금부터는 흰색 엽서와 검은색 엽서에 수채화 그림이나 색연필 그림으로 작은 그림들을 넣고 거기에 어울리는 글씨들을 써볼게요. 쿠레타케 붓펜은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금색 붓펜도 있어요. 지금 간단하게 그린 그림들은 색연필이나 수채화 물감을 이용한 그림들인데요. 다음 강의 시간에 수채화 엽서 시간이나 색연필 그림 엽서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함께 해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지구펜으로 그림에 어울리는 귀여운 글씨체로 글씨를 써볼게요. 그림의 위치에 따라서 글씨를 그림 위에 혹은 아래에 잘 정해서 써봅니다. 전하는 메시지나 좋아하는 명언, 노래 제목, 좋아하는 글귀, 친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같은 것을 써서 간단한 그림이나 사파를 넣고 이렇게 만들면 좋겠죠. 이번에는 펀치로 구멍을 뚫지 않고 끈을 매달지 않아서 그림을 먼저 그려봅니다. 하나의 그림이 마르는 동안 또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요게 마르면 그 위에다 글씨를 써볼게요. 붓펜으로 굵은 글씨를 쓰고 위에는 감성 담은 예쁜 손글씨, 아래에는 선생님 연락처, 이메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함이 됐지요? 이름을 쓰고 자기가 쓰고 싶은 글씨를 쓰고 연락처를 쓰고 물감 번짐으로 이용한 수채화 그림들은 수채화 엽서 시간에 다시 배워볼게요. 꽃그림과 어울리는 글씨도 밑으로 써봅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글씨와 어울리는 그림, 그리고 그림과 어울리는 글씨체로 붓펜으로 써도 좋고 지그펜으로 써도 좋고 네임펜을 써도 좋고요. 이번엔 검정색 머메드지 엽서로 만든 책갈피에 검정색 위에는 하얀색으로 글씨를 써야겠죠? 이 펜은 사쿠라 젤리 펜인데요. 0.8이고 흰색입니다. 이번엔 붓펜 금색으로 글씨를 써봅니다. 검정색 종이와 하얀색 글씨와 금색 글씨가 잘 어울리죠? 굵은 글씨와 얇은 글씨가 잘 어울리도록 지금까지 여러 가지 책갈피를 만들며 글씨를 써봤는데요. 자, 예쁜 글씨를 쓰는 몇 가지 팁을 알아보고 갈까요? 자, 가슴에 별을 품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이 글씨를 다르게 써볼게요. 다시 쓴 이 글씨들은 띄어쓰기가 정말 잘 되어 있죠? 또 다르게 써볼게요. 이번에는 줄 간격도 넓게. 자, 이렇게 단어와 단어 사이 그리고 줄과 줄 사이가 벌어지면 글씨가 길을 못 찾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삐뚤어지기도 하고 글씨를 정돈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쓴 글씨체의 글씨 하나에 반 정도만 띄어쓰기를 하는 게 좋아요. 너무 벌어지지 않게. 그리고 두 줄로 나눴을 때는 윗줄과 아랫줄도 너무 벌어지지 않게. 글씨를 정돈되고 예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한 가지 더 방법 중엔 글씨의 내용 중에서 포인트 내간 글씨를 조금 더 크게 그리고 나머지는 좀 더 작게 글씨 사이는 너무 벌어지지 않게
글씨를 크고 작고 왔다 갔다 쓰면 삐뚤어지거나 지저분한 글씨를 조금 더 정돈되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예쁜 글씨를 쓰는 팁 중에 하나예요. 조금 더 강조해서 글씨를 한 덩어리처럼 예쁜 글씨를 쓰는 팁 중에 하나예요. 다음 강의 시간엔 또 다른 방법으로 예쁜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